개장 초에는 한 1,000개 정도 빨간불 들어와 있었는데요. 현재는 1,300개가량으로 늘어났습니다. 종목별 대응 전략은 유한타증권 설릉역 지점의 박진희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종목별 특징 어떻게 보시나요? 오늘 시장 전반적으로 지수 자체는 좀 강세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외국인들의 수급은 양시장에서 매도를 이어가고 있는 반면에 그동안 매도를 일관하던 기관이 거래소 시장에 매수로 전환한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들이 좀 계속 매수를 하는 모습인데요. 시장 전체적인 흐름은 빨간색이 상당히 좀 많은 모습이죠. 그동안 시장을 좀 리딩했었던 VR 관련주들이 오늘 약세로 돌아선 점이 좀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동안 좀 강세를 보여왔던 자동차 부품주들 일부 좀 모비스 같은 정도만 소폭의 좀 약세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정유주들도 그닥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요. 철강주들도 큰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OLED 장비 관련주들도 일부는 약세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SFA라든지 원익 IPS 등도 좀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반면에 LG향이 강한 비아트로는 급등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라면은 그동안 좀 약세를 보여왔던 지주회사들도 일부 좀 속속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하나가 실적 발표한 이후에 강하게 좀 올라온 모습이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오늘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가 가장 눈에 띄고 있습니다. 폴리쿠 실리콘 가격이 계속적으로 좀 오르고 있다라는 점에 고무되어서 다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최근에 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단 좀 추격 매수보다는 보유하시면서 좀 흐름 지켜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전체적으로 주가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온 모습입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특징은 그동안 좀 못 올랐고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신다라면 화장품 섹터주들이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보시다시피 LG생활건강 이후에 한국콜마를 비롯해서 코스원, 제이닉, 에이블 CNC까지 대부분의 화장품 관련주들이 사드 배치 관련한 기대감 때문에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오늘 좀 특징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약 바이오 섹터주들도 소폭이지만 상승세에 일정 부분 종목별로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제 인트론바이오가 상당히 좀 강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HLB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G3 이런 종목들도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돌아가면서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좀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별적인 호재들이 있는 종목들이 일부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놓고 본다라면 게임 섹터 쪽들이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종목별로 보겠습니다. 상승 쪽인데요. 반갑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들 분풀이를 하듯이 오늘 좀 강하게 시세되고 있는데 화장품 쪽에서는 코리아나가 가장 세네요. 한 10% 정도 오르고 콘텐츠에서는 또 CJ, CGV가 가장 강한 상승 탄력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을 이용해서 좀 빠져나와야 될까요? 아니면은 이제는 좀 한숨 돌려도 되는 걸까요? 네, 정말 최근에 중국 무역 보복 이런 우려감 때문에 사드 배치 우려감 때문에 화장품 주식 상당히 많이 빠지고 그다음에 중국 콘텐츠 관련한 거는 사실 바뀐 게 하나도 없고 실질적인 영향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심리적으로 너무 강하게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코리아나는 워낙 많이 빠졌고 좀 가볍기 때문에 오늘 좀 강하게 좀 반등이 나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또 실적 발표 이후에 개연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상당히 좀 좋았다라고 발표가 되면서 지금 급등하면서 지금 VR 발동된 상태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이런 식으로 화장품 관련주들은 실적이 사실은 나쁘지는 않습니다. 견조한 종목들도 상당히 좀 많았었는데 오히려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에 부합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좀 매도가 많았었는데요. 일단 저점에서 강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코리아나는 단기적으로 약 9,500원 부근에 저항대 돌파가 된다라면은 한 10,000원대 초반 정도의 강한 저항대가 있다라는 점은 좀 단기적으로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추세적으로 바닥권에 있는 LG생활건강이라든지 아모레가 얼마나 좀 중심을 잡아주냐에 따라서 섹터 흐름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섹터 안에서 많이 하락한 바이오랜드나 에스텍 파마나 이런 종목들도 한번 살펴보시고 한국콜마 코스맥스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상승이 계속 좀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을 활용하는 대응 전략이 좀 단기적으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컨텐츠류들 중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이 이어졌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별로 영향도 없는데 얼떨결에 빠졌던 CJ, CGV 같은 경우 11만 원대 회복한 만큼 이 가격대에서 안정권 보여준다라면은 긍정적인 모습 앞으로 좀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장 쪽 하면 또 제약바이오를 빼놓을 수가 없죠. 하지만 아직까지 관련된 종목들 헤매고 있습니다. 반면에요, 인트론바이오가 오늘까지 6거래를 연속 오르면서 신고가를 했습니다. 어제 11%나 올랐던데요. 무슨 뉴스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대응해 보실까요? 최근에 제약주들이 상당히 조금 뭐라 그럴까요? 주춤한 사이에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좀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 인트론바이오 강하게 뭐가 나온 어필된 내용은 없습니다만은 최근에 계속적인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슈퍼항생제 관련된 그런 기업인데요. 뭐 최근에 워낙 급등을 하면서 주가가 강하게 올라서 저도 뭐 뉴스를 좀 찾아봤는데 막 아주 강하게 부각되는 뉴스는 따로 보여지지 않아서 일단 지금 현재 주가는 일단 기술적인 분석만 해드린다라면은 한 7만 원 정도만 강하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홀딩하시는 게 맞겠지만 이격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고 오늘 고점이 7만 8천 원대에서 좀 형성되었다라는 점을 본다라면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차익 실현하신 다음에 좀 지켜보시는 전략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를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좀 조정을 기다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외에도 뭐 지트리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트리 BNT 같은 경우도 다시 올라가면서 추세를 계속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일단 좀 가벼운 뭐 제약주보다는 좀 가벼운 바이오 쪽에서의 흐름을 좀 더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바이오 섹터주들도 이번 주 들어서 실적 발표 많이 하고 있는데 긍정적인 실적들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 바닥이 잡힌 종목들은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좀 살펴보시면서 그 안에서 좀 우량주를 좀 선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거래소에서는 태양광 관련된 종목 강합니다. 뭐 OCI, 한화케미칼 가니까 한화도 오늘 한 2% 정도 상승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하나케미칼은 지금도 약세로 전환한 상태 되겠는데요. 좀 많이 올랐었죠. 지금 놓고 본다라면은 뭐 주가가 약간 조정을 받을 가능성 24,000원 부근에서의 지지력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뭐 신성솔라에너지도 고점 찍고 약간 고점에서 밀리는 모습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추세는 좀 일단 이어지는 모습. OCI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일단 단기에 워낙 올랐기 때문에 지금 음봉 전환한 상태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관련주들을 지금 쫓아가면서 매수하기보다는 일단 일정 부분 차익 실현하시고 오히려 저점권에서 다시 대기하시는 전략이 태양광 관련주들은 좀 더 유리한 대응이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개별 뉴스 있었던 한진해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항공 쪽에서 꾸준히 좀 도와주고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주가를 오늘 올리고 있습니다. 3% 정도 상승하는데요. 반면에 윗꼬리를 달아서 오늘 들어가신 분들 약간 걱정되시기도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한진해운도 뭐 첩첩산중이죠. 최근에 뭐 두산그룹주들도 그랬고 현대그룹주들도 그렇고 한진등해운도 등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대한항공이 2천억을 해준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뭐 재무 건전성 기대감 이런 부분들이 좀 부각되기도 하는데 반대로 좀 대한항공이 도와줬다라는 점은 좀 안 좋죠. 다른 투자처를 못 찾았기 때문에 대한항공이 나섰다라는 생각을 해본다라면은 반대로 생각하면 또 부담일 수도 있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일단 한진해운 같은 경우도 직전 고점 부근인 3,200원 부근에서 저항대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가격을 돌파하는지 여부가 행보의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약 한 3,000원 정도를 단기 지지선 설정해 놓고 대응하시고요. 일단 뭐 어차피 이 기업 같은 경우는 경기가 좋아지고 물동량 늘어나고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 침체가 많이 개선되는 흐름을 보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의 수급으로 봤을 때는 강하게 올라서는 흐름보다는 바닥을 잘 잡아나가는 쪽에 약간 의미를 두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락 넘어가겠습니다. VR 관련주들 뜨거웠던 만큼 또 차갑게 식어버리고 있습니다. 이렌텍이 현재 9% 급락하는데요. 어떻게 하죠? 어제도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올라가지고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보유하신 분들의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렌텍은 워낙 급등했었기 때문에 그제부터 계속 고점이 형성된 이후에 밀리고 있는 모습이죠. 일단 벌어진 이격을 어느 정도 좀 줄이는 조정 과정이 좀 더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뭐 오늘 한국큐비 어제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이제 거래가 계속 동시효과 형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넥스터 같은 경우도 지금 조정 들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레드로버만 다행히 보합권에 있는 모습인데요. 레드로버가 그런 면에서 따진다라면 콘텐츠 도둑도 해당하고 뭐 VR 관련한 기술로도 좀 해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지금 추세 자체는 레드로버가 가장 좀 안정이 되어 있는 모습이라서 레드로버는 한 8,300원 깨지 않는다라면은 일단은 좀 추세를 계속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뭐 넥스터 같은 경우도 뭐 단기에 급등을 했었습니다만은 주가 자체가 현저하게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뭐 보유하신 분들은 25,000원 마지노선 설정하시는 대응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많이 오른 한국쿠백이나 이렌텍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이격 조정을 확인하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형주 가운데서는 포스코 20만 원 오니까 여실히 힘이 빠집니다. 여기에서 좀
안착하고 이후에 상승까지 노려봐도 되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네, 포스코나 OCI나 다 원자재 관련 가격들이 올라오면서 올라온 현상이죠. 중국 쪽에서 철강 가격 올라오면서 이제 포스코의 가격도 올라왔습니다. 포스코도 딱 차트로 보면 딱 20만 원대 초반에 저항대가 있습니다. 역시 거기에 맞았던 모습이죠.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그런 맥락을 가지고서 최근에 좀 움직임이 있습니다. 어제 건설주들이 좀 그런 모습을 보였었죠. 오늘 철강주들도 그런 모습이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조정을 받더라도 이격 조정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강하게 조정을 받는다라면 한 18만 원대 중반, 뭐 약하게 조정을 받는다라면 한 19만 원 정도, 이 정도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뭐 반도체나 OLED 관련주 가운데서도 좀 시세가 연속적으로 나오는 종목도 있지만 좀 힘이 빠진 종목도 있습니다. 현재 SFA가 1% 정도 조정받는데요. 이런 종목군들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역시 SFA 같은 경우도 고점권에서 옆으로 횡보하다가 살짝 밀린 상태인데요. 역시 다들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습니다. 단기 급등으로 인해서 그렇게 발생한 이격 조정이기 때문에 아래에서 올라오는 이평선들이 올라올 때까지 옆으로 횡보하면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려가서 찍고 올라오거나 두 개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은데요. 역시 SFA도 일단 6만 원 정도를 계속적으로 지켜내는지가 중요할 것 같고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한 5만 6, 7천 원, 8천 원 이 정도 선도 조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보유하신 분들은 6만 원 깨지지 않는지 여부를 좀 확인해 주시고요. 단기 급등했던 뭐 AP 시스템이나 워닝 IPS 뭐 이런 종목들도 뭐 크게 빠지지는 않고 있고 옆으로 횡보하거나 소폭의 상승세 뭐 아니면 소폭의 약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보유하시는 데는 크게 무리는 없어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현재 현대차, 기아차는 순항합니다. 특히나 현대차는 한 2% 중반대로 상당히 좀 견조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현대모비스는 또 1%대 조정받습니다.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요? 모비스 뭐 그동안 좀 워낙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살짝 조정받는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뭐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저점 찍고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태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차도 이제 15만 원 넘어선 모습이라서 긍정적인 흐름 일단 좀 기대해 보면서 단기적으로 직전 고점대에는 15만 5, 6천 원대 돌파하는지 여부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기아차 같은 경우는 K7을 봤는데요. 상당히 좀 인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차가 상당히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K7에 대한 기대감 조금 더 이어가면서 약 5만 원 선 부분까지 기아차도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